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도휘입니다. TBC는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을 돕기 위한 방송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달성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구 달성군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이어질 생방송을 통해서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토론은 TBC 뉴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후보자 초청 기준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제4항에 의거했습니다. 후보자의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서 결정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부터 듣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입니다. 좌석 순서에 따라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형용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달성군 국회의원 후보 박형용입니다. 저는 중소기업 CEO 출신의 현장경제 전문가입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조정실장을 역임한 국가균형발전 전문가입니다. 고물가, 고금리로 우리 서민들의 허리가 휘어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부도율이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파탄나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미 이번 선거는 우리 경제가 계속 침몰하느냐 마느냐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견제하느냐 마느냐를 판가름하는 선거입니다.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누구였습니까? 경제를 파탄내고 세수 56조를 펑크낸 책임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추경호 후보입니다. 네, 다음은 기호 2번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 역시 시작 발언 1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달성군 국회의원 후보 기호 2번 추경호입니다. 이번 총선은 세 가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첫째, 나라를 지키고 바로 세우는 선거입니다. 이석기 통진당 세력이 진보당, 진보 세력 연합의 탈을 쓰고 국회에 입성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각종 불법, 비리 혐의로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범죄자, 피고인 등의 도피처 국회, 이재명, 조국 대표의 방탄 국회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둘째,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이 더 이상 거대 야당의 발목이 잡히지 않도록 여당인 국민의힘이 다수당 제1당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지난 8년간 눈부시게 발전한 달성군을 더 크게 발전시킬 힘있고 실력 있는 일꾼을 뽑아야 합니다. 기호 2번 저 추경호가 경제부총리를 지낸 경험을 살려 달성을 더 크게 발전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후보의 시작 발언이었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진행 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달성군에 대한 공약 발표와 상호 토론, 사회자 공통 질문과 두 번의 주도권 토론, 그리고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됩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 시간을 제한하겠습니다. 시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 시간을 초과하면 마이크가 꺼진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약 발표와 이 상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각 후보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4분 30초입니다. 먼저 1분 30초 동안 달성군을 위한 정책과 공약을 발표한 후에 나머지 3분 동안은 자신의 정책과 공약에 대해서 다른 후보와 토론할 수 있습니다. 질문 30초에 답변은 1분 30초, 추가 질문과 답변은 각각 30초입니다. 이번에는 기호 2번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죠. 공약 발표는 1분 30초입니다. 예, 저 추경호는 달성을 경제산업 중심 도시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교통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금년도 착공 예정인 대구 산업선 철도를 조기에 완공시키고 도시철도 1호선 연장과 제2국가산단역 신설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린벨트 규제를 완화하고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 및 현대화를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제2국가산단, 로봇 테스트필드, 서부장 특화단지 등 제가 유치해낸 사업들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달성을 아이들 키우기 좋고 주민들이 행복한 교육, 문화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민 중고등학교 다사 이전에 이어
세천 지역 중고등학교 신설, 디지스트 과학영재학교 신설, 계명대학과 경북대 달성 캠퍼스의 첨단 교육 연구시설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특히 아이들과 청소년을 위한 보육, 교육, 문화공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대구 교도소 후적지를 문화예술 허브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각 읍면 거점별로 문화광자, 수영장, 도서관 등이 있는 복합문화센터를 확충하겠습니다. 낙동강, 금호강 수변 공간을 온 가족이 함께 즐기고 휴식할 수 있도록 만들고 어르신을 위한 파크 골프장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경제부총리 경험을 바탕으로 달성 예산 폭탄 추경호가 해내겠습니다. 네, 추경호 후보의 정책과 공약에 대한 토론입니다. 질문 30초, 답변 1분 30초, 추가 질문과 답변 역시 각각 30초씩입니다. 박형용 후보 질문해 주시죠. 예, 추 후보님 공보물에 또 그리고 방금 공약 발표에서도 대구 산업선하고 로봇 테스트필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대구 이 산업선은 문재인 정부 때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국가균형 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봇 테스트필드도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일학 부시장이 있을 때 이게 이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정부는 맨날 전 정부 탓만하는데 이 수 사업은 우리 달성군에도 아주 도움이 많이 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업은 뭐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적극적으로 유치 활동을 펼쳤고 수년 동안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유치해낸 사업들입니다. 아마 이를 추진하는 속속들이 내용을 잘 모르실 텐데 제가 많은 연구, 검토, 논의 그리고 방문을 통한 설득 등을 통해서 이루어낸 사업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로봇 테스트필드는 아시다시피 작년에 윤석열 정부에서 최종 통과 완료시킨 사업이고 또 금년에 정부에서 앞으로 이 로봇 테스트필드에 2천억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약속도 한 사안입니다. 네, 추가 질문 없으십니까? 예. 그 두 사업은 뭐 다 문재인 정부 때 다 확정이 됐다는 건 뭐 이미 아시는 분은 다 아실 테니까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로봇 테스트필드는 작년 윤석열 정부 때 타당성 통과가 됐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금 해도 되죠? 네. 예, 추모님 그리고 이 공보물 공약을 보면 좀 창의적인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이제 지방선거 때 공약인지 저도 좀 헷갈릴 때가 많은데요. 노후 관로 교체, 오수 관로 신설 이런 공약을 국회의원 공약으로 꼭 공보물에 넣어야 되는지 좀 저는 뭐 의아스럽습니다. 달성군 발전에 대한 좀 기존에 추진되는 것 말고 창의적인 좀 공약이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일을 안 해본 사람이 이 돈이 재원이 어디서 어떻게 나는지 아마 잘 모르셔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오수, 폐수, 관로 이런 사업들이 대구시와 국비가 함께 움직이는 사업이다. 그래서 국비 확보가 절실한 사업이고 그래서 제가 추진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국외 읍면을 속속들이 다니면서 지역에서 가장 절실한 사업이 뭐냐 그리고 대구를 달성을 경제 산업 중심 도시로 교육 문화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국가가 해야 될 것들이 뭐고 지역하고 함께 협력해야 될 사업들이 뭐냐 그것을 찾아가면서 가장 효과가 크고 지역 주민들이 가장 절실히 원하는 사업들을 망라했다. 우리 박 후보님 공약을 보면 제가 그런 것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어서 정말 아쉽게 생각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박형용 후보 1분 30초 동안 정책과 공약 발표해 주십시오. 예, 국회의원은 오수관로 교체보다는 국가 재정을 제대로 운영을 해서 이 경제가 파탄나지 않도록 하는 그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국회의원의 역할에 걸맞는 핵심 공약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달성군을 영남권 최고의 4차 산업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달성군의 산업 경제 역량을 융합하고 연구개발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지방 균형소득 월 20만 원을 20, 30대 지방 청년들과 저소득 중소기업 재직자들에게 지급하겠습니다. 균형소득은 1거 3득의 정책입니다. 첫째, 지방 청년의 수도권 유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중소기업 경영 안정화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셋째,
지역 화폐를 동네에서 사용하면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증대되고 지방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박형용 뽑아주시면 확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추진하겠습니다. 경북대학교 등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를 서울대 수준으로 투자해서 키워야 지방이 사합니다. 제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발표한 이후에 당에서도 공약으로 받았습니다. 그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박형용 뽑아주시면 달성군을 산업교육도시로 성장시키겠습니다. 네. 박형용 후보의 정책과 공약에 대한 토론입니다. 역시 질문 30초, 답변 1분 30초, 추가 질문과 답변은 각각 30초입니다. 추경호 후보 질문해 주시죠. 예, 우선 박 후보께서 좀 전에 이야기하신 폐수 관로 그것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정말 전체 중에 일부만 보고 계신다. 제2국가 산단 유치, 소부장 특화단지, 로봇 테스트필드 이런 국가 주요 국책 사업이 달성군에 오도록 했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우선 박 후보님 제가 공약집을 보면은 정말 특이합니다. 이게 무슨 일반 정치 구호도 아니고 정말 허황되기 짝이 없는 그런 공약들이 많은데 그 지역 공약이 뭐 없느냐 이렇게 살펴보니까 하빈에 국립인성교육원을 설치하겠다 이런 공약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면은 왜 달성군에 인성교육원이 왜 필요하냐? 제가 보면은 달성 우리 주민들은 전국에서도 인성이 가장 좋기로 제가 평가가 되고 있고 특히 하빈은 인성이 정말 좋은 주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왜 하빈에 인성교육원을 만들려고 하느냐? 거기에 교도소가 있다고 그걸 한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데 제가 이 전체 공약집을 보면은 읍면별 공약이 뭐 거의 없다시피 해요.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옥포, 서재 세천, 농공 이 세 지역에 혹시 지역 발전을 위한 공약이 있으면 한 가지씩 대표 공약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인성교육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그거는 뭐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거고 옥포, 서재 세천, 농공 집 발전 공약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인성교육원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인간 존엄성과 인권의 중요성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참 다양해지고 격변하는 이 시기에 특히 흉악 범죄들도 많이 발생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 부분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교도소가 이전은 하빈 지역의 또 발전을 위해서 그런 인성교육원을 유치하겠다는 거지 인성교육원을 유치한다고 해서 우리 달성 국민의 인성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인식하고 발언하는 것 자체가 참 저는 이해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옥포, 서재, 세천, 농공 공약 하나씩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공약을 준비하는 데서 그런 지역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들은 아직까지 준비를 못했습니다. 예. 그것보다는 저는 일단 잘 알겠습니다. 통체적으로 우리 달성군과 우리 지방을 발전시키기 위한 그 핵심 공약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여기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걸 후보님께서 이 지역의 이 현안에 대해서 전혀 파악이 안 돼 있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한데 제가 하나 또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자모리가 어느 읍면에 있는지 아십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실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은 이 자모리가 예전에 소위 말하는 낙동강 이 개방 때문에 여기에 낙동강 수위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물을 치수를 할 수 없어서 그때 농사 짓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4대강 개방 해체 문재인 정부 때 추진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리고 그린벨트 규제 완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늘만 말씀 다 하시고 뭐. 예, 주도권 토론이 앞으로도 한 번 더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 30초를 보장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30초 이상 남기고 질문을 마치셔야 답변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들의 다양한 공약 잘 봤습니다. 이번에는 두 후보에게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구 대구교도소 후적지 개발은 달성군민의 가장 큰 관심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두 후보 역시 이에 관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후보자들께서 마련하신 후적지 개발 방안이 상대 후보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형용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1분 30초입니다. 예, 현재 대구시와 달성군이 협의해서 국립근현대 미술관 국립뮤지컬 컴플렉스 유치가 진행 중인데요. 그간의 과정을 돌이켜보면 몇 가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부족합니다. 둘째,
달성군의 명확한 전략이 안 보입니다. 시에서 갑자기 추진하니까 끌려가는 모양새입니다. 셋째, 창조적 대안 마련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도소 이전 후적지에 교정박물관, 달성문화회관 건설, 그리고 화원시장과 연계한 음식관광단지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교도소가 이전원 합의면에 이제 아까 말씀 나왔던 국립인성교육원 유치도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교도소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꼭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막무가내식 사면으로 교도소에 있어야 될 사람들을 특별 사면해 줬습니다. 김기춘, 김관진 이런 분들을 상고 취하자마자 곧바로 사면해 줬습니다. 심지어 사면 받자마자 사흘 만에 강서구청장에 출마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가족들과 측근들은 봐주고 정치적인 상대방에게는 무자비한 이런 이중적인 사법 잣대는 이제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역시 1분 30초입니다. 예, 민주당 정치인들 사면 많이 받았습니다. 예, 대구 교도소 후적지 개발과 관련해서 지금 대구시 그리고 달성군이 공동 보조를 맞춰서 국립건대미술관 그리고 국내 뮤지컬 컴플렉스 이것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 대구시와 문체부 그리고 달성군이 오랫동안 수기하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선 이 교도소 이 국립건대미술관이 오는 데는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선 교도소가 이전했기 때문에 교도소 유유시설 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담벼락 그 바깥쪽으로 굉장히 지금 모양이 좋지 않은데 저는 바로 그 유유시설 부지를 정비를 해서 거기에 산책로 그리고 예술 공연 그리고 가족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빨리 우선 정비하겠다. 그래서 이 공간을 소규모 휴게시설, 휴식시설을 만들고 그리고 산책로 등을 통해서 주민들께서 쉽게 즐기고 휴식할 수 있는 그리고 예술 공연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개발을 할 예정이고 이걸 위해서 기재부, 법무부 그리고 자산관리공사, 달성군 산림청 등과 현재 긴밀히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공통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대구의 독거노인 비율은 22.3%로 대구 인구 5명 가운데 1명이 독거노인입니다. 대구의 고독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1인 노인 가구가 많은 달성군에서는 노인 고독사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노인 고독사 발생에 대한 견해와 함께 해소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추경호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예, 점점 고령화가 되면서 독거노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달성군의 독거노인만 하더라도 11,000명이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전체 인구의 약 4%가 넘고 전체 노인의 약 28% 정도 됩니다. 우선 이 노인분들께서 혼자 계시면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 그래서 우선 이분들이 일종의 고독을 많이 느끼지 않고 그것이 또 비극적인 사태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분들께서 늘 사회적 고립, 걱정 없는 촘촘한 연결 사회를 만들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늘 이분들이 혹여라도 무슨 일이 있을까 하는 것을 늘 모니터링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달성군에서도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출입 감지기나 등등을 통해서 혹시 이분들이 정말 불행한 사태에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모니터링을 강화를 하고 있고 그리고 늘 찾아가면서 상담하고 그다음에 음식 배달 그리고 방문 등을 통해서 이분들께서 혹여나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분들도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인 활동에 노출을 많이 해서 이분들이 조금 더 즐겁고 사회와 함께 어우러져서 살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므로써 이분들께서 혹여나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않도록 살피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박형용 후보 답변해 주시죠. 역시 1분 30초입니다. 예, 노인 고독사는 최근 5년간 증가 추세인데요. 우리 달성군의 65세 이상 인구가 4217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맞춤형
노인 돌봄을 받고 계신 분이 2,070명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노인 고독사의 원인으로는 소득 불안정, 주거 불안정, 그리고 의료 건강 문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회적 고립을 극복할 수 있는 지역 주민 연결망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노인 일자리 마련이 필요합니다. 일자리를 통해서 경제적 어려움도 해결하고 또 정기적인 만남과 연락 체계도 갖추어야 합니다. 셋째, AI를 활용한 이상징후 모니터링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노인 요양시설 확충 사업 예산을 547억에서 절반가량 줄였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대기업 초부자 우선 정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초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면서 그 발생한 결손 부분을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복지 비용을 축소시키면서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있어 노인 문제가 참 심각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워낙 갈팡질팡 정책을 많이 펼치기 때문에 이 문제도 제대로 잘 해결할 수 있을지 좀 걱정도 많이 됩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주도권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상대 후보와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으시면 됩니다. 주어진 시간은 후보당 4분이고요. 질문은 1분, 답변은 30초 이상 보장해 주셔야 합니다. 답변이 30초를 초과할 때는 주도권자가 제재할 수 있습니다. 시간 잘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상대 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이나 인신공격은 삼가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형용 후보부터 4분의 시간 드립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예, 문재인 정부 마지막 21년도와 윤석열 정부 2년 차인 23년도 지표를 비교해 보면 경제 성장률이 21년도 4.1%였는데 23년도 1.4%, 그리고 연구 개발 예산도 막 확 줄었죠. 그리고 물가 상승률은 44% 증가, 가계 월평균 이자 부담률은 51.8%가 증가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대기업 감세액은 69.2%로 늘어났습니다. 결국 대기업과 초부자들의 감세는 증가하고 서민, 중산층의 국민 부담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정부 2년간의 경제 정책은 빵점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난 2년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하신 분이 바로 추경호 후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어느 정도 느끼시는가요? 예, 경제를 조금 종합적으로 통계 분석에 기초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의 평가는 늘 야당은 정부를 비판하니까 잘했다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데 객관적으로 보면은 세계적인 권위지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가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해 우리나라에 대한 OECD 국가 35개국 중에 경제 성적표를 매겼습니다. 대한민국이 2위입니다. 3위가 미국입니다. 이런 거를 잘 좀 객관적으로 보시고 말씀하시면 좋겠다. 됐습니다.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22년 7월 당시 추 후보께서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에 대규모 감세 정책을 단행하면서 5년 동안 13조밖에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년 만에 국세가 52조가 감소돼 버렸습니다. 23년 기준 예산 대비 56조 4천억이 펑크나서 나라 곳간이 진짜 거덜난 상태라고 합니다. 국세 중에서 근로소득세 비중이 22년 대비 23년에 2.7%가 증가한 반면에 법인세는 2.8%가 감소했습니다. 나라 재정이 이래가지고 한국은행에서 마이너스로 대출을 해가지고 쓰고 그러다 보니 돈이 많이 도니까 오히려 물가는 또 올라가고 이런 악순환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추경호 후보도 예전에 세수 추계를 잘못해서 사과한 적도 계신데 이 국민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사과로 끝날 문제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이 자리를 빌어서 진지하게 한 번 더 솔직하게 국민들께 한 번 더 사죄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지금 경제 현상에 관해서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아무거나 그냥 갖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5년 동안 13조가 부족하다 등등 이것은 그때 세제 개편을 통한 세수 감소 효과가 그렇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난해 세수가 좋지 않았던 것은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아서 기업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경기가 좋지 않았고 부동산이 굉장히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금이 덜 거쳤던 겁니다. 저 국민들로부터 받으려고 자, 했던 그 전망치에 따른 그것보다 덜 걷었다는 거지. 저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덜 걷어들였다. 주무님, 이렇게 답변 시간 보시는 게 제가 맞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국제 경기라든가 경제 환경에 따른 요인도 없지 않아 있음을 인정을 하는데 그렇다면 그러면 지난번에 추 후보님은 그러면 왜 세수 추계 자문했다고 여러 가지 질타가 나왔을 때 왜 사과를 하고 송구하다고 했습니까? 그거는 그 점이 우리가 그 점을 듣고 넘어가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전망을 잘못했다. 전망이라는 건 늘 1년 내내 수정 전망을 합니다. 그 전망이 계속 수정하는 과정에 있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수가 이 정도 펑크 날 정도로 그때 책임자로 계셨으면은 상황 탓, 요인 탓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진지하게 그러면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든가 그런 부자 감세를 이만큼 해줬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뭐 비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사과를 해주셔야죠. 4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계속해서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에게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4분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문재인 정부가 빚더미 잔뜩 쌓아가지고 국가 채무 천조를 물려줬습니다. 물가를 5.3% 하면서 제가 물려받았고 그것을 지금 3%로 안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폭등시켰습니다. 탈원전을 해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만들었습니다. 가계부채를 엄청나게 키웠습니다. 빚 잔뜩 쌓아놓고 빚잔치 열고 소위 말해서 먹튀를 하고 그 엄청난 부담을 새 정부에 넘겨줬습니다. 우리는 그 경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경제를 운영했던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혹시 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연평균 일자리 얼마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네, 제가 그 수치까지는 다 뭐 제가 말씀드릴게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연평균 21만 명 만들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일자리가 47만 개, 48만 개 늘었습니다. 물가 5.3% 물가를 물려준 거 아십니까? 제가 지금 그걸 3% 안팎으로 지금 안정시키고 있다. 전반적으로 민생이 어렵고 경제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 전반적인 경기 회복세에 들어섰고 그것이 지금 바닥에 민생 경기로 확산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린다. 그래서 민생 경제를 빨리 회복시키는 것이 여야 할 것 없이 함께 가져가야 될 숙제다. 정말 경제 폭망론은 문재인 정부 때 망쳐진 경제 생각하면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4대강 보호 해체 지금도 여전히 해체하고 보호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추 후보님 말씀을 들으면 지금 우리 현재의 이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경제가 저 후보님 4대강 보호 해체에 관한 입장을 제가 질문한 겁니다. 있다는 걸로 이래 되고 우리 국민들이 걱정도 별로 안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마구 듭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4대강 보호 해체에 관한 입장이 뭡니까? 네, 답변하고 있을 테니까 좀 기다려 주세요. 네,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 고통의 정도를 봤을 때 정말 이거는 너무 심한 말씀입니다. 지금 연체 이자율이 180% 증가했고 물가 상승률도 44% 증가했고 파한단 870원 하는 이게 말이 됩니까? 자, 문재인 정부 시절에 2021년 불과 몇 년 전입니다. 그때 파한단이 7,000원이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파한단이 무슨 7,000원 한 적이 있습니까? 좀. 시장에 장 보러 다녀보세요. 아직도 장에 보면 파한단 사보셨습니까? 통계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문재인 정부 시절인 통계가 아니고요. 시장에 장을 보러 가봤습니까? 파 1kg에 바로 7,000원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제가 질문 드립니다. 4대강 보호 해체 여전히 주장하십니까? 자, 시장에 장을 보러 가면 장 파는데 저는 직접 질문을 답하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장을 보러 가면 5,000원 합니다. 떠레미 할 때 4,000원 합니다. 875원인데 무슨 문재인 정부에 파한달 7,000원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까? 그리고요. 그래. 4대강 보의 해체의 문제는 이거는 논쟁이 많이 될 수 있지만 이 근본적으로 이거는 환경 그리고 진짜로 이 보가 우리 환경 보존과 그리고 우리 이 치수에 도움이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직까지 해결은 되지 않았고 이게 윤석열 정부 넘어오면서 중단이 돼버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체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강이 살아야 생명이 삽니다. 강을 물을 닫아놓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를 해체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치수의 문제를 다시 보완하는 걸로 검토하는 게 맞지 않겠냐 우리 이렇게 달성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낙동강 줄기를 끼고 있는 국민들께서 후보님의 발언 생각을 똑똑히 기억하실 겁니다. 예, 끝났습니다. 자, 2차 주도권 토론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질문은 1분 이내, 답변은 30초 이상을 보장해 주셔야 합니다. 다시 두 후보에게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촌의 일손 부족 현상 어제 오는 일이 아니죠. 이 정부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만 농가 입장에서는 인력 부족에 여러 가지 법적 제도까지 걸려 있어서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후보들께서 생각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 운영의 문제점 그리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시간 역시 1분 30초입니다. 예, 지적하셨다시피 농촌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지금 현재 농사 경영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고용 허가제를 통해서 외국인들이 들어오지만 이거 가지고도 부족하니까 농업의 특성을 감안해서 계절 근로자 제도를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짧은 체류 기간으로 인해서 현재 무단 이탈 이런 현상들이 지금 생기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정부에서는 작년부터 무단 이탈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우선 계절 근로자들의 이 체류 기간 이것을 최대 8개월까지 늘리는 장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들이 이 고용하신 분하고 이 외국인 근로자들의 연락 체계 이런 것들을 사법 당국하고 연계해서 철저히 모니터링하는 이런 제도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근로자들이 여기에서 안착하고 안정되게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서 같이 어울려야 무단 이탈 문제도 최소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이 언어 교육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문화를 쉽게 향유하고 우리 생활 속에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필요하지만은 또 계절 체류자 이것도 확대해야 되지만 그렇게 함께 또 하는 그런 노력도 어우러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 박형용 후보 역시 1분 30초 동안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예, 현재 농업 분야에서 외국인 노동자 고용은 고용 허가제와 계절 근로 취업 허가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절적인 노동력 수요와 불규칙한 업무 패턴으로 인해서 이런 제도만으로 농촌의 인력 문제를 다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농번기에 특별히 파견형 외국인 근로제도를 도입한다든가 이중적 고용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외국인 인력 확보를 위해 동포 노동자들의 활용과 불법 체류자의 확보발을 통한 인력 보충 그리고 거주시설의 환경 개선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한 양곡관리법을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거부하고서 본인은 전국을 누비면서 900조에 달하는 정책들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 실패로 물가가 오르자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수입 농산물 양을 늘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또 대기업이 그 농산물 수입에 나서가지고 많은 이득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농업을 살리고 하기 위해서는 농촌 일손 부족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업 무시, 농민 말살 정책으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의 이 농업 중책이 더 큰 문제입니다. 농업 정책에 대한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네, 계속해서 공통질문, 다음 질문입니다. 올해부터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와 돌봄 교실을 통합 개선한 늘봄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간 부족과 학생 안전에 대한 책임 소재 같은 이 다양한 문제로 인해서 학교 현장의 부담이 큰 실정입니다. 실효성 있는 늘봄 학교 추진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박형용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역시 1분 30초입니다. 예, 윤석열 정부의 갈팡질팡 정책의 그 또 하나를 보는 게 바로 이 늘봄 학교 추진입니다. 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요. 첫째, 총선 민심 끌기, 활용에만 눈이 멀어가지고 이거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래 25년부터 전면 실시하겠다고 하다가 갑자기 24년부터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총선을 눈앞에 두고 무리하게
앞당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행정을 이렇게 번개불에 콩 볶아 먹듯이 하면 안 됩니다. 학교 현장의 혼란과 갈등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둘째 문제, 국가 책임은 없습니다. 교육청에 재정 및 행정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2024년 교육부의 추진 방안에 따르면 1조 1657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돌봄 전담사라든가 추가 학부, 지방 공무원 정원 등을 포함하면 2조에서 2조 5천억 정도가 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국고는 제로입니다. 참 걱정입니다. 다음을 보완해야 합니다. 첫째, 늘봄학교 실행에 막대한 재정과 행정이 소요되는 만큼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둘째,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거용으로 무리하게 밀어붙이기보다는 문제점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학교별, 지역별 수요 격차를 고려한 충분한 인력 및 공간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법적 근거 마련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네, 이번에는 추경호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역시 1분 30초입니다. 예, 참 시정 일관 정부 정책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그 일관성도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학부모들께서 교육 돌봄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력 단절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또 학원 애들 뺑뺑이로 인해서 사교육비 부담도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빨리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바로 공교육의 틀 안에서 공보육의 틀 안에서 이 돌봄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선 상반기에 약 2,000개 초등학교 1년생 대상으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전체로 초등학교 전체로 확대할 예정인데 기간제 교원과 함께 기존의 방과 업무를 맡던 사람들 교사들 중심으로 하고 이 교사들의 추가적인 부담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걸 위해서는 추가로 인력을 더 보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바로 이 돌봄 전담과 관련된 대대적인 늘봄 전담과 관련된 대대적인 인력 확충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정부에서 바로 이 전담 강사, 전담 요원 그리고 바로 늘봄 지원실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운영 시간도 부모님들 퇴근 시간까지 연장을 해서 바로 방학 중 돌봄을 또 한다든지 퇴근 시간에도 아이들 돌봄을 제공함으로써 부모들이 그 스트레스를 주어진 시간이 다 있도록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구 달성군 후보자 토론회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이어가 보죠. 두 번째 주도권 토론입니다. 이번에도 각 후보에게 4분의 시간을 드립니다. 질문은 1분 이내로 답변은 30초 이상 보장해 주셔야 됩니다. 답변이 30초를 초과할 때는 주도권자가 제재할 수 있습니다. 시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죠. 4분의 시간 드립니다. 예, 우선 후보님께서 여러 차례 선거에 출마를 하셨는데 중랑구에 출마하셨을 때 중랑구의 아들이다. 그리고 중랑구가 철새 도래지냐. 일관성 없는 정치 철새들은 중랑구를 떠나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에 갑자기 달성군에서 출마를 했고 이번에 또 4년 동안 어디가 계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4년 뒤에 또 왔습니다. 왜 이 본인께서 이렇게 하신 말을 돌려드리고 싶은데 왜 이렇게 달성에 이렇게 일관성 없이 달성에 출마를 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대구에서 민주당이나 진보적인 무소속으로 이렇게 출마하는 것 자체에 그 철새라는 단어를 결합시키는 게 참 넌센스입니다. 우습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네, 본인께서 네, 중랑구가 철새 도래지입니까? 말씀하신 예.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국민의힘당 그쪽 분들에게 말씀을 한 거고요. 이거야말로 내로남불 아닙니까? 일관성 없는 정치 철새, 중랑구를 떠나달라. 그거는 이제 본인께서 하신 말씀 그쪽 당 후보에게 제가 얘기했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구에서 민주당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어디에 다 가도 다 험지입니다. 그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본인은 괜찮고 남이 하면 안 되고. 2010년도에 지방선거에 이제 출마하고 사실은 뭐 저도 또 시민운동가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애들도 큰데. 그래서 또 직장 생활하러 떠났다가 다시 이제 정치를 하고 오는 상황에서 이재용 우리 또 선배님이 중랑구에 계셨고
그래서 달성군에 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제가 또 하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 민주당 직전 지역위원장, 달성군 직전 위원장께서 예. 박 후보를 대상으로 지역에서 밭갈이도 하지 않고 다른 곳에 가 있다가 선거 때가 되니까 이제 돌아와서 출마하느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언론에도 문제가 됐습니다만은 지금 지역구에 이렇게 출마를 하신 분이 또 민주당의 비례대표로도 또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이건 도대체 뭡니까? 비례대표제는 거의 소신은 저는 명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나중에 딴 자리에서 하고요. 뭐 어디 갔다 가는데 제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조정실장을 했습니다. 추후보도 장관하면서 대구를 떠나 있었는데 저는 매주 대구를 오고 갔습니다. 교통비만 해도 KTX 비용만 해도 500만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내려와가 당원들도 만나고 지인들도 만나고 하면서 열심히 지역 활동에 참가했고요. 후보님은 내거리에서 가만히 있었을 때 저는 피켓을 들고 열심히 알겠습니다. 홍보하고 밭갈이 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고 바로 직전 민주당 지구당 위원장, 지역위원장께서 바로 이런 말씀을 하셨다 하는 걸 다시 환기시켜 드립니다. 또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민주당 대구시당 아마 본인도 같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소위 말해서 북한 찬양 고무, 북한과 회합 통신 등을 통해서 이적 단체로 구성이 돼 있어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해서 실형을 받으신 분이 지금 공천이 되어 있다. 이런 위헌 정북 인사들 공천 받으신 거에 대해서 주십시오. 동의하십니까? 자, 앞에 질문이 뭐였죠? 아니, 그러니까 위헌 종북 정당, 진보당 계열 인사들 공천한 거에 대해서 최경 어머님 동의하시냐고요? 국민의힘이 좀 통을 넓게 가집시오. 아니,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정치라는 거는 다양성이 보장되는 게 민주정치입니다. 예를 들어 그분들이 뭔가 또 범법 행위를 했으면은 구속시키세요. 그런 거 잘하잖아요. 북한 찬양 공한 그런 사람들을 민주당이 그런 같이 분이 있으면 고발하세요. 게 맞느냐 이거를 제가 고발하시면 되고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좀 통 크게 다양한 영역의 다양한 색깔들을 가질 수 있는 이런 포용적인 좀 정치를 국민의힘에서 좀 해주셔야지. 아니, 집권당이 이렇게 좋고 야당 대표와도 대화도 하지 않는 이런 속 좁은 밴댕이 정치를 하면 되겠습니까? 북한을 인사의 공천에 동의하느냐 이걸 질문한 그런 겁니다. 인사 있으면 주어진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박형용 후보에게 주도권을 드리는데요. 질문은 1분 이내, 답변은 30초 이상 보장해 주셔야 됩니다. 4분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예, 주경호 후보님 참 실망입니다. 그 뭐 본인 이야기를 가지고 저를 비판하시지 뭐 달성군의 전 지역위원장 말을 빌어가지고 그렇게 뭐 비판하고 공격하십니까? 이거는 민감한 문제라서 제가 좀 죄송하지만 질문을 드립니다. 주경호 후보님, 예. 따님이 공공기관 파견직으로 채용되고 나서 1년 뒤에 정규직으로 돼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그때 뭐 문제가 많고 언론에도 좀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저는 정규직으로 된 거는 별로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낮은 필기 점수임에도 불구하고 면접 점수가 높아서 또 합격이 됐죠. 이것도 저는 건너가겠습니다. 다만 보도를 볼 때 따님이 입사 지원서에 아버지의 OECD 참사관 근무, 연령, 관계 등 추후보를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적은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언론에 그렇게 사실이 아님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 문제에 관해서 지금 사실관계를 전혀 잘못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 전부 다 틀리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우리 자녀 문제에 관해서 더 이상 여기서 얘기하고 싶지를 않습니다. 전부 사실관계가 다 틀린 이야기를 다시 되풀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사 지원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갔다는 것도 아니단 말씀이죠? 예, 제가 부총리 내정되고 그 회사에서는 아버지가 부총리 후보인 줄을 최초로 알았습니다. 아니, 부총리는 그 다음 문제고요. 이건 국회의원인지도 처음 알았고 아버지가 여기에 있는지도 처음 알았습니다.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갔다면 이는 공정의 잘못된 이야기라고 자꾸 말씀드렸는데 자꾸 이야기하시면 네, 제가 허위 사실 유포로 제가 고발합니다. 이게 자료를 받았던 그 의원실에 자료를 다시 한번 요청해서 확인해 보겠고요. 그다음 제 정치 후원금 관련해서 2022년도에 월세 4,300만 원하고 공과금 1천만 원을 의정 활동용 숙소 비용으로 지불했는데 이거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있었고요. 박 후보님 아직 국회 활동을 안 해보셔서 그러는데 다 정치자금법 선관위 유권 해석을 받아서 집행한 겁니다. 배우자가 같이 주소로 돼 있어도요? 예. 그러면 그거 반납하거나 이런 거는 없었네요? 다 적법하게 집행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런데 이 뭐 국회의원 세비도 많고 또 재산도 이 40억이 넘는 분께서 대구에서 정치 활동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그걸 꼭 정치 자금으로 사용해야 되는가라는 데 대해서 저는 좀 섭섭합니다. 본인은 그걸로 당당하게 내 집인데 뭐 전세든 월세든 좀 그렇게 했으면 어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치자금법에 의해서 그거는 뭐 알겠습니다. 적법하게 집행되는 방식에 의해서 여야 의원들이 공히 그렇게 하고 있다. 그다음 또 하나는 따님들이 지금 재산 고지 거부를 했는데 2022년도나 2016년도 이후부터 해가지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배우자님이 주소는 대구로 돼 있고 실제 거주는 안 하시고 그럼 따님들은 서울에 뭐 어떻게 거주했는지 모르겠지만 주소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생계를 이유로 그래서 재산 고지 거부를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합리적인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족관계의 주소관계와 독립생계 여부와 그리고 재산 신고 고지 거부의 관계에 대해서 뭐 투명하신지 거기에 대해서 뭐 명백하게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저는 뭐 추후에 부끄럽거나 이런 적이 전혀 없다. 다 적법하게 생활하고 있고 또 아이들도 각자 독립적인 경제활동, 취직활동을 하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서 거소가 일시적인 거소가 같다고 치더라도 다 적법하게 집행을 하고 있고 또 집사람도 저희 안사람도 정치활동에 의해서 수시로 왔다 갔다 달성을 왔다 갔다 다니면서 함께 정치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훌륭하십니다. 네, 이렇게 두 번의 주도권 토론까지 마쳤습니다. 두 후보에게 마지막 공통 질문을 드리죠.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토머스 제퍼슨은 정치의 목표는 국민 행복이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올바른 정치의 목적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일 텐데요. 하지만 우리의 현실 정치는 여전히 국민의 삶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입니다. 후보들께서 생각하는 우리 정치의 문제점 그리고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박형용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예, 우리 정치 문제점 첫째로는 오만과 독선의 정치가 판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검사 정부여서 그런지 상대를 피의자 취급합니다. 아직도 야당 대표와 제대로 된 대화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민주정부인 맞습니까? 저도 정치 외교학과 출신입니다. 상식적으로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점 둘째, 이 정부가 윤석열 정부인지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부인지 참 의심스럽다는 것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주가 조작, 양평 고속도로 명품백 받은 거 왜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 사진이 왜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대통령처럼 막 나오고 해서 주변에서 그런 입방아에 오르내립니까?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문제점 셋째, 나라가 망가지고 재정이 파탄나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책임 정치 이제 끝냅시다. 경제를 파탄내고 국가 재정을 거덜낸 윤석열 정부와 추경호 후보에게 단호하게 그 책임을 이제 물어야 합니다. 박영용 꼭 좀 뽑아 주십시오. 우리나라 정치, 타락한 이 정치를 제대로 세우겠습니다. 네, 이어서 추경호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역시 1분 30초입니다. 예, 지금 후보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렇게 극단적인 언행과 사고를 갖고 있는 바로 이 진영, 극단의 진영 대결 이것이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편협되고 끊임없이 상대방을 왜곡 비판하고 또 내로남불에 나는 괜찮은데 남은 안 된다 이런 식의 저 사고가 과연 언제 없어질까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86 운동권 청산 이야기도 하는 겁니다. 이 대통령실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가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은 사실은 김정숙 여사, 문재인 대통령 비행기 타고 혼자 인도 갔다 오고 꼭 이런 이야기를 자꾸 끄집어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러면은 정치가 점점 더 퇴행한다. 이런 양극단의 정치, 틈만 나면은 상대방을 비방하고 왜곡하고 막말하고 이런 정치가 빨리 사라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도
평생 정치 선동, 선전, 그리고 남을 폄훼하고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해보지 않고 열심히 벌어서 세금 내지 않은 그러한 이 그룹들은 이제 우리 정치 무대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것이 586 운동권 청산을 이야기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이제 국민을 바라보고 정말 선한 정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공통질문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토론을 마쳐야 할 텐데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마지막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못다한 말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후보당 1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시작 발언 역순으로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1분입니다. 예, 오늘 토론 잘 보셨습니까? 이번 선거는 지역 현안과 발전, 비전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선거 때만 되면 돌아와서 표를 구걸하는 정치 선동꾼들을 심판하고 나라와 지역을 발전시킬 참 일꾼을 선택하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입니다. 달성 발전은 4년 동안 안 보이다가 선거 때면 되면 철새처럼 찾아오는 사람이 아니라 8년 동안 달성 국민 곁에서 실력과 성과로 증명해낸 저 추경호만이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압도적인 지지로 힘있는 3선 중진 의원으로 만들어 주신다면 정치력까지 겸비한 전 경제부총리로서 달성 발전 예산 폭탄 확실히 책임지겠습니다. 늘 주민과 함께 소통하면서 달성 구민 편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기호 2번 저 추경호를 더 크게 키워 더 크게 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박형용 후보 마무리 발언 역시 1분입니다. 예, 제 공보물에 보면은 세금 납부한 게 7,464만 4천 원입니다. 예, 저는 달성군을 영남권 최고의 4차 산업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균형 소득 직업으로 지방을 살리겠습니다. 경북대 달성 캠퍼스를 기점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추진하여 달성군을 명품 교육 특구로 만들겠습니다. 일할 기회 주십시오. 윤석열 검사 정권이 국회 권력까지 차지한다면 대한민국은 더 엄혹한 검사 독재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막아야 합니다. 경제를 파탄내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과 나라 재정을 거덜낸 추경호 후보를 혼 좀 내주셔야 합니다.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여기 패기 있고 유능한 현장 경제 전문가, 국가 균형 발전 전문가 박형용이 있습니다. 박형용 뽑아주시면 대구 정치 확 바꾸겠습니다. 찍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달성군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이렇게 해서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두 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이 4월 10일 달성군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이번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TBC 홈페이지와 TBC 뉴스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